네,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시간입니다. 조찬 파티 품격 있는 주인공 두 분 모십니다. 정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예, 구정모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정모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정 변호사님 안 나오시고 최단비 변호사님 나오셨었는데 어머 정 변호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전 다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잘리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위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하고 최단비 변호사님하고 격주로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시간이 많으신 구정모 변호사님은 계속 나오십니다. 네, 저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조찬 파티 에피타이저 주제부터 한번 다루겠습니다. 최근에 학대 문제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막기 위해서 아동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죠. 민법 915조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뭐 법무부가 이제 삭제 내지 개정하겠다는 게 이제 민법 915조 징계권인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에 하고라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반 징계라 그러면 어떤 룰, 규칙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징계받으면 월급이 깎이거나 못 나가거나 좀 쫓겨나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제 부모가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이제 발생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내 아이 내가 잘 키우는 거다. 내가 징계해서 훌륭한 애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 결과는 아이에 대한 학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조문을 뭔가 우리가 고쳐가지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꾸준히 되어 있어 왔고 그게 이제 이번에도 다시 이제 이 징계권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부모가 아이를 체벌을 하거나 약간 우리가 보기에 학대를 해도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고 그 법에 의해서 좀 처벌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 가정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구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사실 저는 이 국가의 과도한 개입 아니냐 이런 논란이 사실은 이미 비슷한 예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 과거의 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가정 내 문제고 부부 간의 문제인데 국가가 너무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전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여성 인권 문제였던 것처럼 이것도 가정교육 문제라기보다는 아동 인권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런 개정 논의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오히려 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혹시 죄송하지만 댁에서 결혼하셨습니까? 네. 네, 자제분도 있으시잖아요. 네. 사랑의 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제가 애를 볼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사모님 네. 부인께서는 그러면은 없습니다. 애들을 어떻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인도? 네. 그럼 두 분 다 애들을 안 봐요, 그냥? 그러니까 아내는 어쨌든 열심히 사랑해서 애를 사랑해서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저는 아무래도 좀 저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네, 아이들이 굉장히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와서 크게 속을 썩인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 속을 많이 썩입니다. 우리를 보세요. 본인은 잘 돌이켜보면.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까. 그러니까 잘 보호하고 교양하고 훈육을 해서 훌륭한 사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부모의 제일 큰 소원인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 범위를 이제 벗어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체벌에 관해서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체벌이 범죄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네. 우리 여론조사를 해보고 그러면 거의 반수에 가까운 분들은 체벌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엄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야 아이가 훌륭하게 자란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무슨 짐승도 아닌데 애를 때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네. 분도 있고 아직은 좀 팽팽한 것 같은데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지나친 그런 체벌 또는
체벌 자체는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감정이 실려가지고 아이들에 대해서 학대를 연결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변호사들의 이제 조찬 파티 오늘의 메인 메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야당이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원 구성을 더 늦출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내더라도 법정 시한보다 4일이나 늦게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국회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출 것이 그래 많은지 법사위원회를 집착하고 있습니다. 합의해주면 나누어주고 합의 안 해주면 몽땅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국회 독재, 입법 독재의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시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시한은 12일이죠. 여야가 좀처럼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이번에는 그 국회에서 구성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이 의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혹은 밀고 나갈 것이냐 뭐 이게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법사위원장이 블랙홀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원구성 못하고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가? 법사위가 가진 힘이 그렇게 막강한가? 이거 좀 궁금합니다. 역대 쭉 그렇게 왔죠. 법사위가 이제 원래 법상은 법률안이나 국회 체계 형식 자구 그 심사를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도 86조에 보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안건이 통과되고 나면 그 체계나 자구 심사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체계 자구 심사 범위가 이제 모호해요. 네. 그래서 체계나 자구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지금까지 쭉 관행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다 통과해야 돼도 법사위에서 딱 걸려갖고 본회의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원이다, 뭐 무슨 게이트키퍼다, 또 슈퍼 상필 상임위원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종전처럼 그런 식으로 되면 항상 법사위원장이 본회의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지금 빨리 그 입법 추진이 돼야 되는데 야당에 딱 버티고 앉아갖고 입법을 막으면 곤란하다. 그래 우리가 맡아야 한다. 그런 속셈이 있는 거고요. 또 통합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177대 103석으로서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거라도 안 가지면 우리가 전혀 견제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꼭 야당이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쪽 말이 다 옳고 또 다 틀립니다. 입장에 따라서 다른 그래요? 얘기입니다. 네. 예전에 지금 그 민주당이 하던 얘기를 예전에 통합당이 여당일 때 했던 거고요. 지금 통합당하고는 견제와 균형은 옛날에 민주당이 했던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위치만 바뀐 거죠. 내용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아서 그게 타당하다는 건지 타당하지 않다는 건지 결론을 말씀하셔야죠. 네. 결론은 그 두 당이 협상을 통해하고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국회는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특히 국회라는 게 정치적으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조직이나 또는 국민들의 여론을 잘 통합해서 하나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 당이 고민해서 국민들 앞에 우리 열심히 잘하겠습니다는 걸 보여줘야지 이걸 뭐 한쪽 의견만 주장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군요. 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저는 이 통합당이 이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야당이 하는 게 관행이다. 이제 이걸 근거로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일단 이 부분은 팩트는 아니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 때 보면은 전반기의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었거든요. 그 당시 원래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사실 여당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거는 그때 이제 민주당하고 1석 차이였어요. 그래서 1당이 아닌 2당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해야 된다. 사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법사위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탄핵소추위원장,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이게 그동안 쭉 관행이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사실 또 있고 또 정확하게는 이제 이게 17대 국회 때 원래 좀 도입된 것이긴 한데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사실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어떤 지켜져야 하던 그런 룰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역시 대답 안 하시네. 네. 저는 그래서 하여튼 뭐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쨌든 48년 만에 이 3차 추경을 해야 된다. 이런 좀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두고
원구성에도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끝까지 대답을 회피하는. 아니 양쪽 말이 다 옳기도 하고 다 네. 틀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의 지혜가 나왔습니다. 이걸 솔로몬 지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차라리 그냥 법사위를 쪼개자,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나눠가지고 이걸 반반씩 하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거는 그럼 가능하다고 지금 보셔요? 아니 그것도 옛날에 열린민주당 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주장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면 또 그거에 따른 또 장단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장단점이 무엇이냐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말 이 국회의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지한 고민을 하고 국민들 앞에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보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되거든요. 논리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타협과 대화와 또 투쟁을 해야 되는 국회의 본질적인 대로 돌아가서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아마 곧 해결이 될 겁니다. 네. 같은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과거에 있었던 제안이고 또 뭐 최근에 노회찬 의원이 제안했던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뭐 통합당의 이익에 근거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 이게 저는 일정 부분 타당할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의 법제 기능하고 사법 기능이 합쳐서 굉장히 비대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네. 분리하는 거는 저는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체계자구 심사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분리를 하더라도 법제 기능에서 결국 체계자구 심사를 한다. 그럼 똑같은 문제가 결국 반복될 수 없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예컨대 좀 패스트트랙처럼 체계자구 심사를 하되 일정한 기한을 두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혹은 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법사위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라던가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법사위원으로 원하는 분들이 현재 지금 사법부나 아니면 뭐 검찰에 법무부에 뭐 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이제 출신을 보면 뭐 그 법조인 출신들이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법조인 네. 출신이 법 조문을 다루는 법사위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무슨 뭐 법무부나 이런 법원 이런 거 잘 알지 않느냐. 말씀은 맞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법사위 같은데 이제 법원이나 법무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기도 하고 조사를 하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법원행정처에 나와서 이제 물어보면 답하기도 아니고 때로는 뭐 특정 사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이게 뭐 저 국회하고 또 법원 또는 법무부가 이렇게 서로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앉아 있으면 법무부나 이 법원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또 맞거든요. 아무리 나는 내 사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인이 재판을 받거나 하여튼 이슈의 핵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음 기는 몰라도 2년 하는 거니까 1년 뒤는 몰라도 지금 이렇게 법사위에 들어가시는 거는 여러 가지로 이 피감 기관들인 법무부나 법원 이쪽을 불편하게 만들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자제하시는 게 맞다. 그분들이 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럼 또 본인들도 내가 무슨 압력을 가한 바도 없으니까 난 이 결과에 대해서 난 정당하게 받은 좋은 결과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제 이걸 지원하시는 어떤 의원분들 개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제 정당의 입장에서 좀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도 그렇고 통합당도 그렇고 검찰개혁 이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잘 내실 분들이 사실 이분들도 물론 훌륭하십니다만 또 훌륭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굳이 이렇게 좀 국민들 입장에서 괜히 이런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 뭔가 외압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신까지 조장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정당들이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 문제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통합당에서는 야당 추천 공수처장 선임 이걸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스템으로는
뭐 야당이 동의를 안 하면은 공수처장이 안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 통합당이 지금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당이 오해를 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문제가 사실 이 여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공수처법 6조를 보면 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그다음 대한변협 회장이 일단 위원회 들어가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야 2명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7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여야만 이제 구성하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야당이 추천할 것인지 여당이 추천할 것인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애꿎은 법원행정처장하고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취지가 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미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을 추천하는 인사를 하자라고 제안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진정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한다면 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굉장히 큰 힘이 있는 정치적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 있는 교섭단체들이 아니라 차라리 비교섭단체인 제3당의 추천을 공수처장을 하자. 그러면 저는 진정성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공수처장이 주호영 대표가 의문의 일패를 지금. 아니 권한을 행사하기에 따라 가지고는 정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 점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공수처장 후보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에 대해서 좀 이해된다고 싶은 사람을 추천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 쪽 사람, 꼭 뭐 우리 사람을 심어서 뭘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국민들이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당 몫이다 야당 몫이다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 여야가 같이 앉아가지고 정말로 중립적으로 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임명을 해야 나중에 실제로 권한 행사가 됐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거든요. 그래도 힘듭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 사람 심어줘라 이래고 이게 안 돌아가죠. 두 분 말씀 듣다 보면은 진짜 선배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듣기는 좋은데 문제 해결이 되느냐가 사실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수처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상임위원장 자리도 그렇고 여야가 좀 협상을 좀 잘해서 오늘 안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정태현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